오늘 영상에서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 베스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제가 필드에서 직접 확인해온 흐름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보팅 낚시를 중심으로 전자장비와 현장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고, 대회 경험과 실전 출조를 병행하면서 계절과 수온 변화에 따라 베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1년 내내 계속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각종 대회 우승 경험과 1년에 600마리 이상의 런커를 낚아올렸던 경험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0급 베스와 4kg급 개체를 여러 차례 만났고, 시즌마다 달라지는 베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모든 필드에 그대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한 명의 앵글러가 오랜 시간 필드에서 관찰하고 검증해온 경험과 해석으로 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팅 낚시는 오래 해왔지만 워킹 낚시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베스 포지션과 패턴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월) 현재 베스 패턴은 한 가지로 단정하기보다 산란 중인 개체와 산란을 마친 회복기 개체가 함께 섞여 있는 전환기 시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 기준으로 보면 대략 이 3차 산란 개체가 40%, 회복 및 휴식기에 들어간 개체가 60% 정도의 흐름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포인트만 고집하거나 한 가지 리그만 믿고 밀어붙이는 운영보다 산란장 패턴과 회복기 패턴을 함께 읽는 낚시가 훨씬 중요합니다. 즉, 아침에는 피딩을 노리고 낮에는 쉼터 포지션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다시 연안과 산란장 주변을 체크하는 식으로 시간대별 전환 운영이 필요한 시즌입니다. 지금 시기 조과 차이는 루어 하나의 차이보다 현재 필드 안에서 어떤 개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읽어내는 판단력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베스는 산란과 회복이 공존하는 전환기다. 한 패턴만 고집하지 말고 산란장과 회복기 포지션을 함께 읽어야 조과가 안정된다. 2차, 3차 산란 중인 베스를 공략할 때는 무슨 루어를 쓰느냐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넣고 얼마나 반응을 확인하면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베스는 일반적인 먹이 활동으로 루어를 쫓는다기보다 산란장 안으로 들어오는 침입자에 대해 본능적이고 의무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섀도우웜이어야만 하거나 가제웜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앵글러가 루어 위치를 정확히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화이트, 차트, 형광 계열처럼 시인성이 높은 컬러가 훨씬 유리합니다. 베스가 루어를 어떻게 따라오는지, 어떤 각도에서 짜증 반응을 보이는지, 몇 번 만에 건드리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란 베스는 먹이 패턴보다 영역 반응의 성격이 강하므로 시야 확보가 곧 공략 효율로 이어집니다. 산란 베스는 루어 종류보다 정확한 진입과 시인성 높은 컬러가 더 중요하다. 지금 시기 산란장을 찾을 때는 특정 한 지역만 보는 접근보다 수온이 빨리 오르고 베스가 드나들기 쉬운 얕은 구간 전체를 넓게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연안 수온이 올라 있는 시기라서 예전처럼 이 자리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베스는 직벽 인접 얕은 수심, 자갈밭, 수몰나무 주변, 고사목 근처, 얕은 홈통과 완만한 코브 안쪽까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산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얕다는 이유가 아니라 얕은 군곳 옆에 바로 빠질 수 있는 수심 변화가 붙어 있느냐입니다. 산란 직전과 산란 직후, 베스는 완전히 먼 곳으로 이동하기보다 얕은 곳과 깊은 곳으로 가며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며 연안을 직접 보고 물색과 햇빛 각도, 바닥 재질, 커버 유무를 함께 체크해야 실제 산란장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권처럼 수온 상승이 늦은 지역 혹은 계곡형 저수지처럼 차가운 물이 오래 유지되는 필드는 산란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은 지금도 산란장 베스를 만날 확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필드 특성을 알고 접근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산란이 끝난 뒤에는 바로 치열 패턴을 생각해야 합니다. 맑은 물에서는 베스 치어가 마치 붉은색 후춧가루가 물 위에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주변을 수컷 베스가 계속 맴돌며 보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수컷은 적극적으로 먹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치어를 위협하는 대상에 경계심을 보이며 반응하는 개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치어 패턴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어 무리와 수컷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노리는 사이트 피싱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범위를 탐색하면서 치어 무리를 깨고 나오는 수컷의 반응을 유도하는 무빙 공략입니다. 보통 수컷은 산란 직후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 치어 보호 행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산란 끝으로 넘기지 말고 연안에서 치어 무리부터 찾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즉, 치어 패턴은 단순히 작은 베이트를 쓰는 패턴이 아니라 치어의 위치와 수컷의 경계 행동을 읽고 반사 반응을 끌어내는 패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워킹 낚시에서는 지금 시기에 탐색 범위와 현장 대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쉐드웜 계열이 가장 무난합니다. 특별히 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있고, 산란장 주변이나 치어 주변, 그리고 연안 회복기 개체까지 두루 대응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워킹은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반응을 확인해야 하므로 너무 한정적인 리그보다는 평균적인 반응을 뽑아내는 루어가 효율적입니다. 오픈된 구간이나 육초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스피너베이트가 좋습니다. 넓은 범위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고, 치어를 지키는 수컷처럼 짧고 예민한 반응을 가진 베스에게도 순간적인 공격 유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초나 커버가 걸리는 구간에서는 채터베이트가 더 강한 무기가 됩니다. 진동과 존재감이 분명해 커버 옆에서 숨어있던 개체를 끌어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수면 분위기가 좋거나 저광량 시간대에는 탑워터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연안 개체들이 얕은 쪽으로 붙는 경우가 많아서 탑워터는 단순히 재미용이 아니라 실제로 강한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쉐드웜으로 기본을 잡고, 오픈워터는 스피너베이트, 커버 구간은 채터베이트, 저광량은 탑워터로 전환하는 운영이 좋습니다. 보팅 낚시로 넘어가면 지금 시기 핵심은 산란 중 개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란을 마친 회복기 베스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개체들은 산란 직후 체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깊은 곳으로 빠져버리기보다는 그늘이 지고 수심 변화가 빠른 구간, 즉 직벽, 본류대, 곧부리, 브레이크 라인 같은 곳에 자주 붙습니다. 이런 자리는 쉬기에도 좋고 동시에 먹이 활동으로 전환하기도 좋아 회복기 베스가 머물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강해지는 낮 시간에는 연안 산란장보다 오히려 이런 포지션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얕은 곳에서 활동하던 개체도 어느 정도 내려와 쉬게 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큰 개체일수록 무리한 이동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팅에서는 단순히 얕은 플랫을 긋는 것보다 연안과 본류가 연결되는 변화 구간을 정교하게 짚는 운영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복기 배스는 직벽, 본류대, 곧부리, 브레이크 라인처럼 쉬면서도 먹이 활동이 가능한 중간 포지션에 붙습니다. 회복기 배스를 공략할 때는 크게 지지는 낚시와 무빙 낚시 두 가지 축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먼저 지지는 낚시에서는 네꼬 리그와 카이젤 리그가 매우 강합니다. 회복기 배스는 산란 직후 예민한 상태이면서도 체력 회복을 위해 먹이 반응은 남아있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오래 보여줄 수 있는 피네스 리그가 잘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벽이나 브레이크 라인, 곧부리 끝 같은 지형 변화 구간에서 이러한 리그는 강한 장점을 발휘합니다. 무빙 루어로는 크랭크베이트와 빅스푼이 좋습니다. 크랭크베이트는 수심 변화를 타고 내려가며 반사적인 반음을 끌어내기 좋고, 회복기 개체가 잠깐 떠있는 브레이크 라인 근처를 빠르게 훑는데 효율적입니다. 빅스푼은 본류대나 직벽 인접 수심 변화 구간에서 떨어지는 베이트를 의식하는 큰 개체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복기 공략은 깊은 곳만 노린다가 아니라 쉬는 자리와 먹이 활동 자리의 경계선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회복기에는 네꼬 리그와 카이젤 리그로 오래 보여주고, 크랭크와 빅스푼으로 반응 구간을 빠르게 찾는 운영이 강합니다. 지금 시기에 아침이 좋으냐 저녁이 좋으냐는 단순 비교보다 어떤 개체를 노리는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아침은 전체적으로 유리한 시간대입니다. 밤사이 안정된 수온과 낮아진 경계심, 그리고 저광량 조건이 겹치면서 회복기 배스들이 얕은 브레이크 상단이나 곧부리 초입으로부터 피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보팅 기준으로 크랭크, 스피너베이트, 채터베이트, 타보터 같은 루어가 강하게 먹힐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저녁은 연안과 산란장 주변을 다시 볼 가치가 커집니다. 하루 동안 데워진 얕은 수심이 유지되고 커버 주변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치열을 지키는 수컷이나 연안 개체의 반응이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워킹 낚시에서는 특히 저녁 시간이 집중도도 좋고 시각적으로 연안을 읽기에도 편한 시간대입니다. 한낮은 무조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깊은 쉼터 구간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아침은 피딩 공략, 낮은 쉼터 공략, 저녁은 연안 반응 공략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지금 시기의 조과는 시간 자체보다 시간에 따라 바뀌는 배스의 자리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에서 갈립니다. 아침은 피딩, 낮은 쉼터, 저녁은 연안 반응입니다. 시간보다 포지션 전환을 읽는 사람이 더 많이 낚습니다. 오프닝.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곡형 저수지와 대형댐을 기준으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낚고 있는 배스가 필드 전체 개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부 개체만 낚고 있는 기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결국 핵심은 수온입니다. 특히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단순히 연안이냐, 깊은 곳이냐만으로 배스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수온의 층이 생기고, 이 층이 배스의 움직임과 머무는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루어나 액션 이야기보다 먼저 수온 약층, 즉 서머클라인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먼저 말씀드리듯이 워킹 낚시보다는 보팅 낚시에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워킹은 접근 가능한 지형과 수심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석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팅은 수심 변화, 채널, 브레이크 라인, 본류권 구조를 직접 따라가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 1. 수온 약층, 즉 서머클라인이란 무엇인가? 수온 약층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철 깊은 호수나 저수지에서는 수면 가까운 물은 햇빛 때문에 빠르게 뜨거워지고 바닥 쪽 깊은 물은 상대적으로 차갑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 어딘가에서
짧은 수심 변화 안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이 생기는데 그 구간이 바로 수온약층 또는 서머클라인입니다. 배스 낚시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차가운 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층을 기준으로 산소량과 활동 가능한 수온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배스는 무조건 차가운 곳으로 내려가는 어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원해도 산소가 부족하면 오래 머물 수 없고 아무리 산소가 많아도 너무 뜨거우면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 배스는 대체로 수온과 산소가 동시에 안정되는 층, 즉 수온약층 바로 위나 그와 연결된 구조물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온약층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니라 여름철 배스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Part 2. 왜 계곡형 저수지와 대형댐에서 특히 중요할까? 이 개념은 모든 필드에서 똑같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깊고 맑고 물의 층분리가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필드에서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그런 곳이 계곡형 저수지와 대형 댐입니다. 이런 필드는 수심이 깊고 지형 변화가 크고 여름철 수면 가열도 뚜렷하기 때문에 표층, 중층, 심층의 성격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표층은 빠르게 뜨거워지고 깊은 심층은 차갑지만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그 중간 어딘가가 실제로 배스가 가장 안정적으로 머무는 구간이 됩니다. 반대로 얕은 서류지나 계속 물이 흐르는 강계는 이런 층분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즉, 여름철 계곡형 저수지와 대형댐에서는 배스가 전체 수심에 골고루 퍼져 있다기보다 살 수 있는 층이 제한되는 구조로 바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 대형댐 낚시가 어려운 것입니다. 배스가 없는 게 아니라 배스가 머무는 수심이 정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층을 모르고 엉뚱한 구간을 치기 때문입니다. Part 3. 지금 시기의 핵심은 배스가 움직일 수 있는 수심 범위를 읽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층이 형성된 시점에는 어떤 필드는 이미 수온 약층이 6m 이상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후 구간에 대형급 배스가 올라와 있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m가 정답이다가 아닙니다. 이 수심은 필드마다 다를 수 있고 시기와 날씨, 수온 상승 속도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수온이 더 올라가면 약층은 더 두꺼워질 수도 있고 배스가 활동할 수 있는 수심 범위 역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름철이 깊어질수록 배스는 단순히 깊은 곳으로 간다기보다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수온과 산소가 보장되는 층 안에서 더 넓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여름 대형댐이나 깊은 저수지에서 낚시가 어려워집니다. 이건 우리가 낚시를 못해서도 아니고 사용하는 누어가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배스가 머무는 구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배스가 없는 층에 계속 루어를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Part 4. 수생식물과 마름 구간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제 이 개념을 현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수생식물이 자라는 구간은 기본적으로 빛이 닿는 범위 안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볼 때 마름이 펴 있는 구간은 대체로 얕은 수심대, 마름이 없는 구간은 채널이나 더 깊은 수심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마름이 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얕고 마름이 없는 곳은 더 깊거나 급격한 수심 변화를 가진 구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낚시인들이 여름이 되면 마름이 있으니 배스 있다는 공식만 믿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깊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온 약층이 두꺼워지면 배스는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얕은 수심대를 지나 더 깊고 더 안정된 수온이 형성되는 구간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전 같으면 마름 아래가 최고의 은신처였겠지만 한여름에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의 구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름을 아무리 긁어도 배스가 안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Part 5.
왜 여름에 버징이 안 먹히는 날이 생기는가? 간혹 여름이면 버징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마름 위, 연한 커버, 얕은 수면을 강하게 밀어붙이는데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루어 컬러, 액션, 속도부터 의심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단순할 수 있습니다. 베스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온 약층이 두꺼워지고 안정되면 베스는 더 이상 굳이 뜨겁고 얕은 마름 아래에 머물 이유가 없어집니다. 한낮 기온 30도 이상일 때 마름 밑은 사람 눈에는 그늘처럼 보여도 베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답답하고 뜨거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베스는 단순히 그늘만 찾는 게 아니라 활동하기 좋고 쉬기 편한 수온을 찾습니다. 우리가 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보다 시원한 그늘과 바람이 통하는 자리를 찾는 것처럼 베스 역시 더 편한 수온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름 아래보다 더 깊고 더 안정되고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벌징이 안 먹히는 건 벌징이 나쁜 게 아니라 벌징이 필요한 층에 베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Part 6. 수온 약춤은 베스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나눠 놓는다. 수온 약층은 낚시인을 어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베스를 완전히 랜덤하게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물 수 있는 층을 분명하게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기에는 무작정 필드 전체를 다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스가 머물 수 없는 수심과 구간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깊다고 다 좋은 물도 아니고 시원하다고 다 살아있는 물도 아닙니다. 핵심은 베스가 숨 쉬고 쉬고 먹이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층이 어디냐입니다. 그리고 그 층은 보통 수온 약층 바로 위 또는 그 수심과 연결되는 직벽, 브레이크 라인, 채널 엣지, 돌무더기, 수중나무, 본류권 변화 구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베스 낚시는 깊은 곳만 찾는 낚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수심대를 먼저 찾고 그 수심과 연결된 구조를 읽는 낚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Part 7. 한여름 베스 낚시는 정말 어려운가?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긴 하지만 못 잡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루어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벼운 태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필드 선택을 바꿀 수 있고 수심과 구조에 맞춰 공략 방식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펄펄 끓는 대형댐 한가운데서 무조건 깊은 곳으로 빠진 베스를 끝까지 쫓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쉽게 낚시하려면 약층과 서머클라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필드, 즉 강계나 하천으로 포인트를 바꾸는 선택도 매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강계와 하천은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전체 수온은 함께 오르더라도 정체 수역처럼 수온층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결과 베스의 포지션도 대형댐보다 단순해지고 먹이 활동 반경도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오히려 이런 필드에서 버징, 벌징, 타버터, 채터베이트, 스피너베이트 같은 무빙 루어가 더 쉽게 먹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한여름 베스 낚시는 잡기 힘들어지는 낚시라기보다 더 맞는 필드를 골라야 하는 낚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Part 8. 워킹 낚시와 보팅 낚시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나? 워킹 낚시는 수온 약층을 이해해도 실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설 수 있는 자리, 던질 수 있는 방향, 공략 가능한 수심 변화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킹에서는 수온 약층을 직접 노리기보다 약층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구간 또는 베스가 다시 얕게 붙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구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입수, 흐름이 생기는 곳, 석축, 교각, 그늘이 생기는 연안, 본류와 연결되는 얕은 구간 등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워킹은 약층을 정밀하게 치는 낚시보다 약층 때문에 죽은 구간을 버리고 살아있는 구간을 선별하는 낚시에 가깝습니다.
보팅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팅은 수심과 구조를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수온 약층을 이해한 순간부터 훨씬 강력한 낚시가 가능합니다. 보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먼저 베스가 머물 수 있는 수심대를 찾고 그 수심과 연결되는 구조를 찾고 그 구조 안에서 먹이와 그늘, 수심 변화, 안정감이 겹치는 자리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즉, 보팅에서 여름 낚시는 막연히 깊은 곳을 치는 낚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수심대를 구조와 연결해서 읽는 낚시입니다. 파트눔 프로스타일 실전 정리. 여름철 계곡형 저수지와 대형댐에서는 루어보다 먼저 베스가 머무는 층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스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봄 감각으로 얕은 곳만 치거나 반대로 무작정 깊은 곳만 치는 사이에 살아있는 수심대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름이 있다고 다 베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깊다고 다 큰 베스가 있는 것도 아니며 시원하다고 다 활동 가능한 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베스가 버틸 수 있는 수온과 산소가 형성된 층이 어디냐, 그리고 그 층과 연결된 구조가 어디냐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여름 낚시는 훨씬 명확해집니다. 왜 안 나오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베스가 있을 수 있는 층인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낚시는 감각의 싸움이 아니라 해석의 싸움이 됩니다. 한여름 베스 낚시는 누어가 안 좋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 하나, 베스가 머무는 수심과 포지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없는 곳에 루어를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 약층과 서머클라인을 이해하면 왜 어떤 날은 마름이 죽고, 왜 어떤 날은 깊은 브레이크가 살아나며, 왜 어떤 날은 대형댐보다 관계가 훨씬 쉬운지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결국 여름 베스 낚시는 더 어려운 낚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필드를 읽어야 하는 낚시입니다. 우와, 사이즈. 우와. 롱커. 수심은 4~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필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스는 계절과 수온, 지형과 먹이 여건에 따라 생각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패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베스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현장에서 계속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데이터를 필드에서 계속 쌓아가고 있고 오늘 영상도 그 경험과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현장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실제 낚시에서 확인된 패턴들을 바탕으로 루어 개발까지 이어가고 있는 리미트몰입니다. 앞으로도 말로만 설명하는 정보가 아니라 필드에서 검증하고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